이웃집 아줌마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나와 내 자녀가 행복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홈스쿨하는 엄마 샬롯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경험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녀를 통해 부모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부모는 더 넓은 안목과 마음을 그리고 더 큰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철이 든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옛 어른들이 부모가 되어야 진짜 어른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 역시 아이들을 낳고 철이 들었는데요. 네, 자녀에게 부모도 어떤 절대적인 울타리의 역할이지만 네, 그만큼 자녀에게 부모가 어떤 절대적인 울타리이지만 또 부모에게 역시 자녀는 아주 특별한 존재죠. 그래서 자녀가 아플 때면 부모는 대신 아파주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드는데요.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건강하지 못한 위험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자녀가 자녀에게 나의 못다 이룬 꿈을 투영시키거나 어떤 부모의 아바타처럼 살게 하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사례들도 많이 있죠. 사실 때때로 저의 삶에서도 그런 욕심들이 많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부모에게 맡기신 어떤 선물이나 또 잠시 이렇게 머물다 가는 손님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어쩌면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드는 생각은 아이들이 이제 점점 자라가니까요. 이 아이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어떤 동등한 그런 동역자의 관계를 맺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과 그렇게 살아갈 앞날이 기대가 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샬롬 메이스는 아이들은 온전한 인격체로 태어났다고 말을 하죠. 이 아이들은 어떻게 선하거나 악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할 가능성과 또 악할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말은 곧 아이들에게 어떤 적절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육의 주체이자 또 교육의 대리자인 이 부모는 이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엄청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겠죠. 아이들과 제일 먼저 관계를 맺고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이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부모라는 역할은 정말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모두 이렇게 갖는 어떤 공식적인 소망은 우리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잘 자라주면 좋겠어 이지만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살다 보면 그렇지 않죠. 아이가 건강한 건 정말 큰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우리 부모의 욕심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죠. 공부, 운동, 교우관계, 또 악기, 그 외에도 정말 다재다능한 모든 방면에 출중한 그런 자녀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그러지 못했는데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할 그런 관계가 바로 이웃집 아줌마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나만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과 이렇게 잘 살아가다가도 이웃집 아줌마들과의 어떤 모임에서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이 학습지도 시켜야 되고 저 학원도 보내야 되고 내 아이만 뒤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나만 이렇게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불안해질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네, 이웃집 아줌마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나와 내 자녀가 행복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 엄마들에게는 교육 철학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교육 철학이란 말이 너무 거창하게 들린다면 소신이라는 말로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저 사람은 소신 있네, 괜찮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이 소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자녀의 건강이 가장, 여기서 건강은 육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다 포함하는 말이겠고요. 자녀의 건강을 제외한
것에서 내가 부모로서 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하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는 홈스쿨링을 선택한 이유가 자녀들이 어떤 학교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먼저 받아들이기 전에 신앙적인 가치관 안에서 아이들이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였고요. 그럼 대표적인 어떤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는 이렇게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아이가 창조론을 확립한 다음에 진화론이라는 학설에 대해서 배우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은연중에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 속에서 배우는 진화론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는 친구들이 참 많죠. 그래서 학교의 교육을 부정한다기보다는 저희에게 주신 아이들은 또 우리 부모가 교육의 주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교육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홈스쿨링을 선택했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아이들과 이제 저희가 부모와 자녀로 만났는데 부모와 자녀로 만난 시간, 서로에게 함께 있는 그런 허락된 시간을 부모와 자녀로 만난 그런 허락된 시간 속에서 서로에게 나중에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가 함께 있었던 시간을 행복한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많은 시간들을 마련하고 싶어서 또 홈스쿨링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홈스쿨링을 하는지 학교를 가는지 또 홈스쿨링을 선택했어도 그 안에서 어떤 전통적인 방법, 통합적인 방법, 샬롯 메이슨 방법, 고정교육 방법, 또 언스쿨링 방법,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다 방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보내든 학교를 보내지 않든 교육의 주체가 부모라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는 그저 어떤 학업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것이지 이 아이의 어떤 인성이나 이 아이의 온전한 인격체를 지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어떤 교육 방식을 취하든지 간에 교육의 책임자로서의 사명은 교육의 주체로서의 그런 책임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육의 주체인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이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론 하나님이 먼저 이 아이들을 사랑하셨지만 그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고 또 가정 안에서 부모와 또 형제를 사랑하고 또 더 확대해서는 세상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받은 사랑을 충분히 주변에 흘려보내고 또 이 아이들의 또 사랑이 필요한 곳에서 섬기고 또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부모로서 저는 참 보람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겠죠. 하루하루 이 아이들과 어떤 삶을 살지 더 고민하고 또 무엇을 먹일지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또 제가 완벽하게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수고했다는 것이 또 이 아이들에게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 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세상에 진심은 통한다고 하잖아요. 저의 진심이, 우리 부부의 진심이 이 아이들에게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무서운 말이 있는데요. 자녀의 모습 속에서 저건 왜 닮았지? 아이고, 저건 나를 닮았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우리가. 그 외에 정말 소소한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가운데서도 이 아이들이 부모인 우리를 닮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더 행복하게 이 아이들과 살아갈지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꼭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길 원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교육 가치는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더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